레일즈월드가 원래 이름이 레일즈월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하셨는데 아니 원래 네. 이름은 레일즈월드죠. 레이즈월드는 레이즈월드죠. 새로 생긴 거고 그쵸. 레일즈월드는 그 전에 다른 게 있었어요? 이게 저 처음에 CP가 저 레이즈월드 가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때 네. 그냥 별로 아무런 이질감 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 원래 이름이 원래 레이즈 컴프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었죠. 레이즈 월드가 레이즈 컴프. 레이즈 컴프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원래는 레이즈 컴프가 오래된 컨퍼런스. 오래된 컨퍼런스고 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왜 레이즈 월드지? 약간 이런 걸 찾아봤더니 레이즈 컴프는 2001년에 뭐 차드 파울러는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인데. 네.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름이 똑같은가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죠. 차드 파울러랑 뭐 데이비드 블랙 뭐 이런 사람 셋이 모여가지고 루비 센트럴이라는 비영리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2002년에 처음으로 루비 컴프를 만들고 그리고 2006년에 레이즈 컴프를 이제 아마 2006년이면 레이즈 막 뜨고 막 한참 인기 없고 막 이런 그쯤이 언제일 것 같아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007년 8년에 막 곡괭이 책 언제 나왔죠? 네? 곡괭이 책 언제 나왔죠? 몰라요? 연도는 기억이 안 나. 책. 아무튼 2008년 그때 그때 유명했던 거. 완전 네. 핫할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체드 파울러는 우리나라의 그 프로그래머 열정을 말하다 그 책으로 좀 유명한 그쵸. 사람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06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레이즈 컴프를 하고 있는 거죠. 루비 잠깐 센트럴이라는 그럼 데서. 루비 컴프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루비 컴프는 하고 있을걸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몰라요. 저는 루비 컴프는 할 수 루비 있는데 글자가 약간 원래 레일즈 쪽은 레일즈 컴프가 있고 네. 루비는 일본에서 한 루비 칼기가 본체죠. 그럼 그냥 루비 컴퓨터도 다 일본에 있어. 그래서 마츠가 루비 한 있으니까. 사람들 보면 네. 서양 사람도 일본 와서 루비 카이게에서 일본어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아 진짜요? 네, 그때 저희 갔을 때 뭐 에런 패터슨이었나? 막 네. 서양 사람 이렇게 덩치 있는 분이 사회바 일본어로. 오. 네, 필리핀 사람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기억. 네. 아무튼 그래서 2006년부터 루비 센트럴에서 레이즈 컴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이 마지막 레이즈 컴프다. 더 이상 레이즈 컴프는 안 한다. 오. 2025년. 네. 네.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내년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레이즈 컴프는 없다라고 루비 센트럴에서 발표를 했고 참고로 레이즈 월드는 지금 아마 2회째일 거예요. 작년에 처음 했고 2회. 시기로 보면 묘한 느낌이 들죠. 그러네요. 둘의 뭐 영광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하나 싸웠어. 역시 DHH. 그리고 느낌이 DHH가 온다. 보통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DHH가 자기 블로그에 2022년에 노 레이즈 컴프라는 글을 써서 거기서 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막 했더라고요. 저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저거는 처음에 이제 루비 센트럴에서 자기한테 메일 보냈는데 이번 레이즈 컴프 키노트는 DHC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 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막 이렇게 DH가 분노해서 어떻게 이럴 이게 수가 있냐? 말이 되냐? 어. 말이 되냐? 아니 그러면서 근데 뭐 행사라는 게 네. 항상 그 처음 그 프레임워크를 만든 건 맞지만 네. 항상 그 사람을 키노트로 부른다는 건 아니죠. 좀 근데 지금도 레일즈를 약간 만들어가고 있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더. 그래도 물론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지금 파이썬 만드는 귀도 더 이상 안 만드는데 아니, 이제 레일즈는 지금 기도가 사실상 한참 만드는 동안에도 키노트를 항상 기도한테 시키진 않았거든요. 물론 2006년부터 항상 DHC가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긴 해요. 네. 저는 어쨌거나 저거를 하면서 하고 그 뒤에 얘기를 보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너무 물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그러면서 저 이유가 약간 네, 이거는 그러면서 뭐 이제 레이즈 컴프가 이때 원래 트랙 주제를 커뮤니티에 받았는데 웹3랑 뭐 웹3 플러스 레이즈 트랙이라는데 그게 레이즈 컴퓨터에 레이즈 트랙이 없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웹3 플러스 한 트랙인데 그걸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발표했는데 이것도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완전 얘네 그냥 기술 컨퍼런스에서 뭐 한 짓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좀 했는데 엄청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얘가 이제 감정적으로 했고 이제 사람들도 커뮤니티 보면 뭐 기조연설 안 줬다고 화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추적해 보니까 이 2022년 말고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이스 캠프에서 고객들의 좀 이상한 이름 가지고 명단 만들어서 뭐
이제 농담하고 이러면 약간 베이스캠프는 DHH가 만든 회사의 이름인가요? 그쵸. 원래 DHH가 회사가 속한 회사. 37 시그널즈였는데 베이스캠프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그게 지금은 다시 37 시그널즈가 맞아요. 됐죠. 그래서 지금은 37 시그널즈예요. 네. 근데 요때는 베이스캠프였거든요. 회사 아, 이름이. 예. 베이스캠프에서 이제 고객들의 이름. 근데 이제 이름이 미국인들 보기에 이상하다, 웃기다는 건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뭐 아시아 높아요. 사람이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발음 가지고 그런 거 있으니까 아마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좀 인종차별 이슈로 맞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사내 기억난다. 슬랙 같은 데서 막 예. 이거 이름 가지고 고객 이름 가지고 뭐 이름 웃긴다 막 놀렸다. 이런 얘기를 한 예, 거군요. 뭐 직원들이. 지나서 보면 엄청나진 않아요. 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에 레이즈는 DHC만 관련되지만 제이슨 프라이드라고 CEO가 있거든요. 베이스 캠프에 그 사람이랑 베이스 캠프에선 정치적 발언 슬랙에서 하지 마 이런 거를 아 그렇죠. 공개적으로 썼어요. 사실 저는 걔네는 그냥 자기는 슬랙 쓸 내용을 왜 공개적으로 잠깐만요. 쓰는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핀트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 게 공개가 되니까 네. 사람 그 베이스캠프 회사의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이래도 돼라는 얘기를 하고 내부에서도 좀 싸움이 났겠죠. 누구는 뭐라고 그러니까 하고 제이슨 예. 프리드가 등장해서 예. 회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회사에서 한 정치 얘기하지 마 거군요. 이렇게 하고 어. 이제 DH에서도 그걸 옹호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뭐 사람마다 좀 감성이 다르게 이렇게 감수성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게 되게 극단적인 인종차별 사건은 아니긴 한데 예, 약간은 그게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이제 네, 밖에서도 네. 니네가 잘못했는데 왜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고 이때 3분의 1이 퇴사했어요. 그거 직원이 그때 직원이 뭔가 있었어요. 직원이 네. 50명 60명 정도밖에 안 오. 되는데 3분의 1이 저 거에 반대해서 그럼 반대하면 나가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엄청 나갔어요. 뭐 유명한 사람 한 분도 퇴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유명한 사람도 나왔고 이 일 때문에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샘 스탬프슨이라고 뭐 루비의 스프라킨 만들고 오. 프로토타입 JS 만들고 2002년부터 계속 여기 있던 사람인데 시기로 보면 이때 퇴사하긴 했더라고요. 아싸님 그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것 아, 같아요. 네. 근데 샘 요 일 스태프슨. 때문에 나온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DH가 저런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니까 컨퍼런스에 안 부른 거예요. 정치적 이슈 때문에. 레이즈 컴프가 아. 안 부른 거예요. 그러고 해서 그 다음 얘기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저는 뭐 잘 모르는데 딴 사람들 얘기하는 요 사건 그러니까 저걸 까니까 이제 사람들 막 그거 떠들잖아요. 보면 이제 스칼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이나 인종차별 같은 이슈에 사람을 문제되는 사람을 발표자로 세웠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 난 거죠. 아. 왜 저런 사람이 나오냐라는 사람이 있고 뭐 어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가 분열되고 뭐 이런 사건을 이제 저쪽에서 보는 입장은 그걸 막기 위해서 얘를 안 세운 거고 네. 제 입장에선 이 기술 컨퍼런스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DH는 열이 받아서 이제 레이즈 월드를 만든 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왜냐하면 2022년에 이거 나고 2023 준비해가지고 2003년에 레이즈 월드 1회 한 거고 네, 지금 2회째 지금 아 그러네. 모은 거고 근데 DH가 없는 레이즈 행사라는 컴프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약간 애매하니까 루비 센트럴도 루비 온 레이즈 센트럴 아니잖아요. 네. 루비 센트럴도 그냥 손을 놔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그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 노출된 수준이 아니라 그때 뭔가 미국도 정치적으로 이슈가 꽤 있을 때라 그렇죠. 사내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사실상 뭐 약간 트럼프 지지한 느낌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퇴사했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시기상 그 뭐 블랙 리브스 매더 네. 뭐 나오고 뭐 그런 거 이런 맞아요. 거 네. 사실 미국이 그 이제 그쵸. 예민한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거에 지지하는 인종차별 지지하는 부조리한 느낌으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지적하는 말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아니요 그냥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회사에서는 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쪽에선 그쵸. 저쪽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네, 느끼는 네. 거죠.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때 느낀 게 제이슨 프라이드나 DH는 그냥 회사는 일하는 데니까 일만의 그건데 그냥 뭐 실제로 사람들이 더 이상 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하면서 이제 이거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냐 막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다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시기가 일반적인 시기였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약간 그런 시기였던 거지 막 경량의 시기. 근데 저도 요즘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제가 또 DH에도 한 성깔이 있어서 그렇게 공격하면 뭐 사과하거나 물러서거나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냥 막 세게 나가고 막 추가 글 쓰고 막 이거를 이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때 이미지는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미지는 이제 인종차별 사로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한참 동안은 웬만하면 굳이 언급 안 하고 있고 뭐 그랬거든요. 요즘 또 조용해지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아보고 나서 아 이런 배경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걸 뭐 서로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서로 다 알았겠죠. 다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레이즈 컴프도 있었고 레이즈 월드도 있었잖아요. 오, 예. 그래서 발표자를 좀 제가 세워봤죠. 네. 이제 제가 아는 레이즈 쓰는 제일 큰 회사 예. 쇼피파이와 깃허브. 예. 저는 제가 레이즈 개발자 아니지만 두 회사가 사실 레이즈를 그쵸. 거의 그러니까 현업에선 지탱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쇼피파이는 레이즈 컴프에서 3명 나왔어요. 에런 피터슨도 여기도 나왔어요. 에런 피터슨 레이즈 월드도 아까 그 마지막 발표 웃기다는 거 예. 거기도 했는데 여기도 여기는 키노트로 나왔어요. 오. 그리고 나머지 2명 더 쇼피파이에서 나왔고 레이즈 월드에서는 여기는 뭐 CEO도 나왔죠. 또 아까 토비랑 에런 피터슨 말고도 4명 더 나와서 실제적으로 쇼피파이는 양쪽 다 발표를 그러네요. 했다. 이렇게 그러네요. 하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깃허브는 레이즈 컴프에만 2명 발표하고 오. 레이즈 월드에는 발표자로는 오. 부스도 없었. 부스 있었어요. 부스는 부스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있었죠. 그 깃허브에 약간 여자분 있잖아요. 덩치 있는 그 약간 뭐라고 하지? 개발자 릴레이션 이런 거 하는 거 같은. 그분 깃허브 행사에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근데 행사 계속 매 그 세션마다 소개해주고 이런 역할은 했어요. 발표는 안 했어도. 진행 같은 그런 예, 그 느낌으로. 중간중간 이 다음 발표는 누굽니다 하고 아까 어워드 할 때도 하고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깃허브 분이거든요. 여자분 약간 머리 염색하고 그래서 발표자는 발표할 게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미리 옛날에 신청해 그럴 수 있지만 왜 깃허브는 음모론을 해보면 왜 레이즈 월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반 DHH파. 신 루비 센트럴파가 뭐 아니면 갈등 중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당연히 37 시그널즈는 레이즈 컴프에서만 DH 포함해서 3명이 레이즈 월드에서만. 레이즈 월드에서만 네. 발표하고 레이즈 컴프는 아예 한 명도 안 나가서 레이즈 컴프를 했었군요. 네. 저도 언제 아까 했어요? 행사 찾아보니까 이번 5월에 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좀 더 미리 했는데 근데 지금도 티켓 페이지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켓이 관리를 안 하네. 티켓 품절이 안 됐고 근데 레이즈 컴프 티켓이 훨씬 비싸요. 825달러. 옛날부터 오. 비쌌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건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아 그래요? 얘 디트로이트. 미국이었어요? 디트로이트네요. 디트로이트. 시카고? 디트로이트면 네, 시카고 근처. 근데 시카고예요? 그러고 보면 다 가깝네. 토론토나 시카고나 뭐 이제 다 근처던데. 일부러 30 시그널즈 옆에서 여기잖아요. 여기 호수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디트로이트인데 네. 호수 따라가면 여기 토론토잖아요. 엄청 멀죠. 미시간이래요. 미시간. 가깝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죠. 그 샤피파이 개발자들 오라고 가까운 데서. 아 근데 재밌긴 하네요. 재밌긴 한데 뭐 복잡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대놓고 안 싸워서 이게 정확히 잘 안 남은 것 같아. DHH 글만 있지. 다른 데 보면 막 서로 싸우느라 막 글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데 근데 레일즈 콤프는 이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만. 내년에는 해요. 내년까지 내년이 마지막. 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료가 정확한 이유는 이라서?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 이제 뭐 그냥 사실 마지막이고 자기는 그냥 이제 루비랑 원래 하던 일들 많이 한 뭐 집중한다 쓰고 딱히 뭐 우린 DHH 때문에 뭐 화났다 뭐 이런 말은 저쪽은 그런 말을 안 하고 있고 근데 약간 그 어쨌거나 2006년부터 했으면 레이즈 컴프랑 DH가 엄청 오래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 글에도 뭐 아쉽다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 아까 그 최초의 루비 센터를 만든 애들이랑 정말 영광스러운 뭐 시간이었고 정말 너무 즐거웠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의 이놈들은 나를 감히. 이상한 정치에 막 빠져가지고 이 기술 커뮤니티를 망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막 아이고. 이렇게 아니 저는 하고 CP님이 레일즈 월드 간다고 했을 때 네. 그 두 개의 차이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레일즈 콤프가 열렸던 걸 몰랐던 게 네. 레일즈 월드가 그건 줄 알았으니까 그 전에 걸 찾아본 거예요. 작년에 어디서 했지? 근데 레일즈 월드가 2023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전에 어디서 했지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레일즈 콤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또 검색을 하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없어진 줄 홈페이지를 알았어. 옛날 거를 유지 안 하더라고요. 레이저 그래서 컴프는 없어진 줄 알았고 보통 연도 붙여가지고 남겨두잖아요. 하나도 맞아요. 안 남겨놔. 레일즈 월드는 연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레일즈 컴프 이야기하다가 요거 루비잼스 한번 찾아봤는데 네. 왜냐면 루비잼스가 사실 다른 데 자바 진영이나 이런 데는 약간 그 라이브러리 저장소 알아서 약간 가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뭐 구글이 가지고 있으면 구글 거 땡기고 근데 루비는 약간 노드도 그런 것 같긴 한데 파이썬도 그러나? 메인 저장소가 루비잼스거든요. 그냥 다 저기 써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루비잼스가 뭐 파이썬이면 파이 파이. 인덱스고 네, 뭐 npm 레이스트리고 그렇죠. 메이븐이고 요거잖아요. 근데 오픈 소스인데 다 여기 쓰거든요, 그냥. 근데 여기 인프라 비용이 엄청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인프라 비용에 대한 글을 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루비 센트럴도 여기서 후원하고 막 이런데 그래서 예전에 그 서버비 나오는 글 쓸 때 레일즈 컴프랑 이런 비용으로 약간 충당한다는 글도 저 봤던 기억이 나서 그럼 이제 행사 서버비 비용이 누가 내주지? 이 없어지냐. 밑에 있는 회사들이 내주는 건가? 패슬리랑 지금은 그 그런 생각을 거 좀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루비잼스 그때 서버 비용 이 클라우드 막 쓰기 전 세대였는데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CDN 비용이랑. 다들 그렇겠죠. 저도 노드.js에서 npm 서버 비용 때문에 다 같이 모금 운동할 때도 참여한 적도 그래요? 있고 그래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막 재계에서 끌어가니까 CDN 맞아요. 비용을 감당 근데 못해서. 루비 쪽은 모금한 적은 없어요. 그 서버 비용 다 감당 저런 업체들이 기더비 해줬나 뭐 아무튼 많이 감당해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생각도 하고. 하죠. 루비에 노드에도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 모금 운동을 npm이 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나 지나서 보면 그 돈은 그만 글로 갔나? 간 건가? 아 그럼 누가 왜냐면 모금 그걸 운동이요? 뭐 검증을 그러니까 물론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실제로 갔는지 제가 잘 그쵸.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쵸. 사실 어렵지. 저 그래서 예전에 레일즈 컴프 가고 싶다는 생각했었는데 그때 티켓이 너무 비싸서 근데 루비잼스 쓰니까 뭐 그게 돈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컨퍼런스도 하는데 너무 비싸도 루비잼스에 가겠지 뭐 이런 느낌. 루비 하신 분들 다 IPO 하셨으니까 이제 네? 후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데이터독도 있잖아요. 패스틀리가 서포트해주겠죠. CDN. 패스트리 서포트 엄청 든든할 것 같은데 저기 CDN 아니에요? 저거? 네, CDN 그쵸. 회사죠. 패슬리 네. CDN이. 저희도 루비 센트럴도 있네요. 맨 앞에. 네, 센트럴이 맨 앞에 있어요. 여기 동야드 뭐지? 아 이게 있네. 서포트는 루비 동야드 센트럴이고 약간- 디자인은 동야드라는 회사가 해줬고 리졸브는 뭐야? DNS? 아 DNS 심플이고 메인 모니터는 데이터도 공짜로 쓰게 해줬네. 잼 서브 이거 CDN은 패스틀리가 해줬고 그럼 패스트리가 다 된다고 모니터 허니배저도 제가 알기로 데이터독이랑 비슷한 건데. 모니터드. 그리고 베리파이는 뭐야 이거? 도메인 r.com인데 인증성가 보다. 시큐어는 화이트 소스라는 데서 해주고 정확하게 나와 있네. 여기저기 다 붙어서 해주네요. 다 하나씩 해주네요. 저렇게 역할 확실히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거 홍보하려면 여기 하면 되잖아요. 만약 로고 서비스 만들면 그거 하고. 그 대신 로고 붙여주고. 로고도 근데 봐야지. 요즘 트래픽이 너무 커. 서버비 너무 많이 나와.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싸. 패스트리랑 데이터독이 제일 비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전 막연히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넘어간 건가 한 생각도 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근데 뭐 그러면서 또 저렇게 정리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레일즈 컴프가 아무래도 힘이 빠지겠네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DHH도 레일즈월드 제 생각 이거 하면서 약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왠지. 더 발표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제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도 레일즈 하고- 월드는 네. DHH가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뭐 근데 그렇죠. DHH 때문에 저렇게 된 근데 거잖아. 언제 지금. 생긴지 모르는데 지금은 레이즈 파운데이션이 있더라고요. 아 맞죠. 네,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사실 혼자 하면 그쵸.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레이즈 파운데이션 있으니까 저쪽에 열받아. 그러니까 아마 레이즈 월드는 레이즈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도 주고 하는 거야 이제 레이저 파운데이션이 주는 거지. 예전에 루비 센트럴도 상 주는 거 있었어요. 그러면 더더욱 레일즈 컴프가 힘이 빠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계기는 좀 그렇긴 했지만 사실 모양새는 이게 자연스럽긴 해요. 레이즈 파운데이션에서 공식 레이즈 컴프 하고 그쵸. 컨퍼런스 하고 거의 DH에 오고 뭐 이런.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안 하죠. 그러네. 미국에서는 언제 할까? 다 내후년에 미국에서 할까요? 모르겠네. 내년에는 기터비 후원해 내후년에는 기터비 후원하고
베이스 캠프는 저도 이제 빠진 거 아니에요? 이제 레이즈? 근데 베이스 캠프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 거죠. 시카고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디트로이트나 시카고나 토론토나 그 세 개 조그만 데 다 모여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세금을 말리부에 어디다 내냐고 산다. 하면 미국에 내. 그러고 보니까 뭐 말리부는 LA잖아. 네, DHH는 거기서 어쨌건 미국이긴 하네. 리모트로 일하나 보다 DHH는. GitHub VP 오브 엔지니어링이 레일즈 파운데이션의 이사회 멤버이긴 해요. 레이즈 엄청 쓰죠. 레이즈 사실상- 파운데이션 이사회 누구 있어요? GitHub VP 오브 엔지니어링, 쇼피파이 CEO, 오피스 오브 더 CEO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코어라는 회사의 테크 대표가 있고, 37 시그널즈의 리드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독시미티라는 곳의 SVP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터컴, 인터컴도 역시 레이즈. 인터컴의 엔지니어링 헤드, 그리고 플리티오라는 곳의 CTO, 쿡패드 CEO 오브 뭐야 이거 쿡패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투 더 CEO니까 CEO 직속 조직 약간 고문인가, 기업끼리 한 고문. 자리씩 가져간 느낌이네요. 네. 든든하네. 돈 내라고. 든든하네요. 돈 내라고. 돈 출자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사회 한 자리씩? 근데 저 뭐 쇼피파이는 제가 안 쓰니까 잘 모르고 깃허브만 아는데 예전에 깃허브 공개한 뭐 한 2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쟤네도 이제 레일즈가 메인 앞에 서비스니까 그거 계속 개선해서 그러니까 쟤네도 쇼피파이도 그렇고 쇼피파이지 아마 이번에 지트를 만들어가지고 루비에서 성능 개선 엄청 하고 그랬을걸요. 쟤는 그냥 있는 걸로 아니까 다 컨트리뷰터들 있고 하는데 레일즈도 그때 좀 놀랐던 게 깃허브이 매주 뭐 월요일에 그러니까 릴리즈한 거 말고 레일즈의 메인 브랜치에서 네. 바로 땡겨서 그걸로 빌드해서 테스트 돌린 다음에 괜찮으면 배포 나가고 그거 일주일 동안 돌리고 그것도 피드백 다시 그냥 그 레이즈 커뮤니티에 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메인에서 그러니까 언스테이블 그냥 계속 땡겨 오는 거예요. 와. 계속 땡겨서 와서 저렇게 사실 서비스에 저러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보통 스테이블 나와도 바로 기다려보기. 바로 뭡니다. 기업 장애남은 개발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레일즈 쪽에 엄청나게 힘이 되겠네요. 힘도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베타 테스트가 그쵸, 하나 그쵸. 있는 거잖아요. 야, 문제 되면 바로 피드백 들어올 수 음. 있고 막 이거 했는데 성능 문제 하나 생겼어. 그러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깃허브이 베타 테스트라고 하면 근데 약간 그 빅뱅 패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마이너하게 맞아요. 옛날에 이제 한 번에 몇 올리고 번- 갈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몇번 당했을 그거를 거예요. 네. 그거를 계속 올리면서 그냥 맞아요. 따라가는. 쿠버네티스 버전도 빨리빨리 올려야지 덜 고통스럽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스테이블 한 거네요. 그게 오히려 자잘하게 에러 나는 거니까. 뭐 이게 좋게 보면서 이제 윈윈이죠. 서로 깃허브도 좋고 레이즈도 좋고. 네, 그리고 어차피 이쪽도 다 메인테이너들이 막 있어가지고 기업 컨트리뷰터들이랑 아마 그냥 겸사겸사 하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저는 이미 좀 디프리케이티드 되긴 했는데 예전에 CP랑 루비카이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쇼피파이도 그렇고 깃허브도 그렇고 그리고 스트라이프 이런 데들은 루비나 레일즈 그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빡세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거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회사 직원들이 붙어있던 얘기죠. 회사 직원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들 뭐 이렇게 채용해서 네. 그 안에서 하고 있고. 아예 컴퓨터를 채용하고. 그것도 그런데 그냥 얘네 회사의 업무 자체가 네. 이쪽이랑 같이 안 붙어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어. 그 정도로 빡세게 하고 있고 메인 컨셉 같은 거 다 제한하고 나오는 건 다 엮여 있어서 레일즈 쪽에서 성공한 회사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언어들도 그렇겠지만 이쪽은 특히 좀 많이 긴밀하게 붙어서 움직이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좋게 보면 프레임워크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같이 가는 거니까. 좋죠. 좀 장애나만 고쳐서 쓰지 않고 그쵸, 그래도 그쵸. 어떻게든 저쪽에 다시 해보려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또 남의 회사에 필요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그런 거 치고는 도커로 넘어왔을 때 아무도 기여를 안 했어. 도커요? 쿠버네티스 세상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 시에서. 카피스트라는 편한 세상에 있다가 한동안 그때 비어 있다가 지금. 그죠. 그럴 수 있지. 네. 오늘 여기 끝인가요? 여기까지. 네 끝인 것 같아. 그러게요.